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해장국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뜨끈뜨끈한 국밥처럼 여러분들의 막힌 속을 확실하게 풀어주실 세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의 김동철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해장국집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김민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해장 이슈.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예측을 빗나간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 체제의 확립으로 정계 개편에도 돌풍이 불 전망인데요. 이번 4.13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국 전망, 그리고 새롭게 출범할 20대 국회의 과제를 3당의 중진 의원들로부터 들어봅니다. 네, 세 분 축하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가만히 계시니까. 축하받을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 저긴 괜찮은데 저희는 아주 축하받을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제1당이 축하를 안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 3당이 축하받아야 되나요? 저희 계속 오늘 아침에 아파트에서 만난 우리 동네 저 아주 맹렬한 지지자들한테도 계속 회초리 맞고 있습니다. 아니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당 왜 아닙니까? 일당임에도 불구하고 축하받을 일이 아니다? 더 잘해야 한다. 그거 아주 부족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번 봐주는 심정으로 찍었다. 그러나 당은 안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새누리가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는 말씀 제가 이해를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정말 국민들의 선택이라는 것이 정말 그 민심이라는 것이 무섭다. 그리고 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은 그 민심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도 이제 다 중진 의원이십니다만 이제 수도권에서 정치를 오래 하면서 야, 이게 참 민심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생각과 네. 그리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민심을 왜곡하기가 쉽겠다. 네. 그 두 가지를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국민의당은 솔직하게 이와 같은 선거 결과를 예측을 하셨습니까? 예측보다 기대를 했죠. 그리고 그 기대가 맞아 떨어졌죠. 예. 네. 선거 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얼마나 우리를 소위 야권연대, 뭐 통합부터 시작해서 야권연대라는 걸 가지고 예. 이렇게 우리를 밀어붙였습니까? 예.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당내 분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예. 그런데 일관되게 우리가 국민의당의 창당 목적, 1당도 2당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나와 있는데 다시 통합이다 연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당의 네. 창당 정신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 일관된 원칙을 지켰고 네. 그것을 국민들이 결국 인정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민주가 새누리보다 국민의당을 더 많이 공격하신 것도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형제당이기 때문에 또 부부 간의 그 좋은 관계가 좀 멀어지면 네. 더 이제 반목이 커질 수가 있죠. 그러나 형제는 형제니까요. 아무리 섭섭하고 하더라도 그 형제가 만나는 그거는 혈육의 정 아니겠습니까? 예. 형제 부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당도? 일단 예. 생각이 달라서 나뉘어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이 저는 생각이 같아질 수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예. 보는데 아직 그것은 더불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했으면 이제 재혼을 할 수도 있는 돌싱이 되는 건데
새누리와의 그 가능성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정말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예. 국정 운영의 철학이 다르다고 봐야 되니까요. 네. 네. 아마 그런 점에서는 새누리하고 국민의당하고는 가장 차별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이제 예. 우리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개혁적 진보,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국민정당을 지향한다는 거니까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는 거리가 멀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거리가 먼데 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합리적 보수는 네. 우리 국민의당이 같이 하고 싶고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고륙 상쟁이라고 있잖아요. 형제난. 예. 그래서 그 형제끼리 싸우면 남보다도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아니, 뭐, 싸움을 부추기는 건 전혀 아니고.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수도권에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떨어진 사람들 위로 겸 전화를 쭉 해보면 결국은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을 찍기 싫은 사람들이 더불어로 간 게 아니라 국민의당으로 많이 옮긴 거예요. 네. 그래서 표심이요. 예, 결국은 새누리당 표심이 글로 옮기는 바람에 더불어가 표를 많이 얻은 게 아니라 예. 새누리당 표가 빠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고 또 이제 국민의당이 표명하기는 수도권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서는 저희가 이제 선거운동이나 이런 걸 해보면 물론 더불어당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네. 그건 못지않게 우리 새누리당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더불어 이제 국민의당으로 옮겨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 수도권 분위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더불어하고만 친한 게 아니고 예. 우리하고도 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합리적 보수를 이렇게 안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의당이 바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착목해서 네. 그분들을 잘 모신 것이 이번 민심의 성공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 야당의 외연의 확대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야당의 외연의 확대를 통해서 이제는 야당 간에도 이제 협주를 할 수 있게 됐다. 좀 더 수준 높은 정치의 이제 장이 열렸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협주를 잘하는 지휘자가 필요한 거죠. 네. 지휘자를 잘 만들어서 이제 야당 간에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예. 저는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100년 정권, 100년 새누리당 네. 이런 그 국민적 공포를 이제 아주 과감하게 떨칠 수 있게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휘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휘자는 아니고 그런 지휘자를 만드는데 제가 아주 큰 다리가 되고 싶은 생각입니다. 자, 김민영 씨. 네. 투표하셨죠? 네, 했습니다. 어떻게 투표하기 전에 생각했던 그 결과와 나타난 그 결과 어떻게 봤어요? 저는 개표 방송을 드라마보다 더 푹 빠져서 봤는데요. 각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딱 나오는 순간부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네. 그 예전에 발표됐던 여론조사 결과는 좀 많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 해장국집에 요즘 오셨던 손님들 그리고 제 친구들도 좀 많이 놀랐다. 네. 충격적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네. 사실 정치권에 대한 그 질타 못지않게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질타가 또 상당히 쏟아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죠, 세 분 다. 그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실제 여론조사상의 국민적 표현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제 발표 기간 전에 이제 여론조사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실상 이제 본격적인 여론조사 못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랬죠. 그때까지의 예. 국민이 표현하는 표심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일주일 사이에 바뀌었다? 그 사이에 바뀐 것 아닌가. 그런 아주 무서운 국민적 선택이 그 선거 집중된 그 시기에 예. 어떤 공감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럴까요?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100% 동의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다수당이 될 거다는 네, 그런 분위기 실제 있었고.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조사하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저 같은 경우도
너무 여론조사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해서 이게 여론조사를 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랬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아주 심각하게 변해가고. 우리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광주에서 시작해서 전남 전북까지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것이 결국 수도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수도권에 영향을 준 것이 이 지역구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역구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그렇죠. 있어서는 국민의당이 확실하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희가 야단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야단 맞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총선이 끝났고요. 20대 국회를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국회의장은 어떻게 뽑는 겁니까? 어느 당에서 나오는 겁니까? 과거에는 대체로 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한 분을 그러니까 내세웠죠. 거기서 한 사람을 내세우면 예. 뭐 어차피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이제 국회의장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됐죠. 경선자가 없었죠. 그런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을 놓고서 그 당 내에서의 경선 같은 것은 그건 있었지만 당에서, 예. 뭐 그건 여야 관계에 있어서는 그대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일당은 있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반을 누가 만들어내느냐죠. 네, 과반을 만들어낸 정치 세력이죠. 당이 아니고. 예. 과반을 만들어낸 정치 세력이 낸 분이 국회의장이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셈법이 이렇게 되십니까? 이렇게 되십니까? 이렇게 되십니까? 어떻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 국회의장을 뽑는 겁니다. 그 전에, 예. 그걸 어떻게 당론으로 정하겠습니까? 아니, 예. 각 당에서는 우리는 이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예.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됐든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이분들이 그러면 뭐 새누리당에서 누가 나왔으니까 그분을 찍어줍시다. 아니면 더불어당에서 누가 나왔으니까 찍어줍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는 네. 본인 당이 있고 제가 네. 보기에는 이번 국회의장 선거가 아마 처음으로 예. 각 당에서 후보를 내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투표를 하고 네. 뭐 이런 프로세스를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드렸던 질문이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드린 저는 이유가. 아마 국회의장 그 한 건만을 놓고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 결국은 상임위. 20대 국회 국회 전체 예. 전체적인 원구성. 것을 놓고서 이제 아마 그 점이 먼저 논의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20대 국회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까지 놓고서 예. 여야 간에 좀 정말 진지한 어떤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합의가 되고 네. 그다음에 국회는 다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예결위의 상설화 문제 같은 거, 예. 정보의 상설화 문제 이런 분들이 나왔었잖아요. 예. 일단 국회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서로 또 조율이 토론이 있어야 있어야 될 되겠죠. 테고 예.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되고 나면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예. 때 자연스럽게 예. 아마 그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당과 어느 당이 예. 가반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회 개혁 문제가 예. 이제 과반수 정당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국회 개혁에 대한 논의가 아무리 이루어졌어도 과반수 정당이 노하면 할 수가 없었던 그랬죠. 것이 이제 과거였기 네. 때문에 그래서 국회 개혁이 다 가로막혀 있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아마 국회의장 선거를 통해서 국회 개혁 과제를 누가 어떻게 서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고 또 각 당, 3당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저는 그것이 네. 이제 국회의장의 방향이 설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것들을 하나의 공동의 과제로 만들어 나가면서 국회의장이 국회 개혁의 하나의 이제 가장 선두에서 네.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예. 제기하는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예. 이제 그런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근데 아까 그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국회의 어떤 그 구성이 먼저 또는 뭐 이제 국정에 대한 어떤 그 비판, 판단, 대안이 먼저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 하고 국회의장 뽑으려면은
한 3, 4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번 국회는 원구성이 변수가 상당히 어려울 많고 것 그래서 같은데요. 예. 예년에 그러니까 역대 국회의 어떤 원구성 협상하고는 다르게 네. 정말 정말 여야가 새누리법 이야기도 있었지만 여야가 이번에야말로 정말 대화와 타협을 잘해야 된다. 네. 오늘 또 뭐 언론들에서 분석도 그렇게 했던데 이번 20대 국회는 각 정당이 정말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예.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예. 되죠. 결국은 그런 자세로 서로 나와서 상대를 정말 경청하고 네. 그래서 정말 옳은 이야기는 들어주고 하는 그런 항상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이렇게 그 헤아려서 배려하는 어떤 그런 정말 그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정치를 우리가 좀 20대 국회에서 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각 당이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하시게 되겠죠. 그 각 당이 정비부터 되어야 이제 당 간의 협상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요. 더민주의 경우도 또 새누리도 또 국민의당도 조만간 전당대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더민주 경우 말씀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호남의 민심이 더민주한테 회초리를 확실하게 들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문재인 대표가 가서 본인의 이제 거취 표명까지 하신 말씀, 네. 그 말씀이 이제 지금 상당히 많은 그렇습니다. 예. 쟁점이 되고 전당대회와 있는데 관련해서 드린 저는, 말씀이에요. 예. 저는 장수가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자기 각오를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사직세의 각오로 자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장수의 마음이고 저희들 개인이 그것을 무슨 거치까지 표현하는 것에 이어서 그 장수의 마음을 훔치는 것까지는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의 결정은 본인 몫이다. 이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 의원님께서 좀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뭐 남의 당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 예. 정치인의 약속 중에 저는 두 가지를 이런 것은 있습니다. 어떤 공약 같은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그 약속 위배죠. 네. 근데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진로 문제 가지고 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정계를 은퇴한다든가 또는 뭐 이번처럼 무슨 뭐 불출마한다든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은 대국민 선언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저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전당대회 관련해가지고는요. 그 김종인 대표 체제가 과연 얼마나 갈까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당대회 그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종인 체제가 그 국민들의 표심을 만들어서 우리 당의 큰 마당을 만들었는데 예. 그것을 가장 운영하기에 좋은 조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그 한 달 반 정도 시간 동안에 국민들의 평가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전당대회로 나올 것이다. 저는 정말 우리 경제 민생, 박근혜 정부가 망쳐놓은 민생과 경제 실정에 대해서 반드시 분명히 해서 그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정치 세력, 대안 세력, 그 능력 있는 세력, 그것이 바로 우리 지도부의 구성 조건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중앙 대의원들의 어떤 그 구성을 보면 소위 그 친노 분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들 하던데요. 그러면은 결국 전당대회 이후의 모습은 다시 그 친노의 모습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죠? 지금 대의원이 이제 한 15,000명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에서 그 뽑는 지도부의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인데요. 이제 전당원, 권리당원까지 일부 포함된 당의 이제 결정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결코 친노가 다수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의원만 보더라도 일본 이제 중앙위원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그렇게 보지만 또 이번 총선에서 많이 그 세력 변화와 또 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당원과 권리당원 대의원의 경우는 굉장히 그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상동성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 자, 이제 새누리로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 홍 의원님. 네. 국회 권력은 넘어갔고 미래 권력은 보이지 않는다. 네.
뭐 여러 번 들어보신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어서 들어본 것 같으네요. 그 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일단은 이제 전반적인 이제 체제 개편이 필요하겠죠. 우리 모든 의원들이나 아니면 당원들이 여러 가지 행태에 우리 당을 재건하고 또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당이 어떻게 해야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많은 논의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 있어서는 아직도 국민들이 우리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우리가 대우각성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번 총선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친박한테 있습니까? 비박한테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이번 선거 공천을 주도한 그리고 선거를 주도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의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항구 위원장의 공천 결과에 있습니까? 난영난제죠. 보기엔 두 분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두 분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예.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를 저희는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김무성 대표가 왜 옥새 파동을 일으켰나. 네. 그리고 그 옥새 파동에 대한 파장 그리고 수도권에 미칠 표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하셨던 것인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김무성 대표나 당을 지휘하는 분들에게 항상 우리 당이 가장 지지가 강한 예. 예를 들면 경북이나 아니면 부산이나 이런 데에서 바라보는 당의 모습과 예. 또 수도권에서 바라보는 당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표심도 많이 다르고. 예. 근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셨던 거 아닌가. 결국은 부산에서도 6군데인가 7군데가 지지 않았습니까? 진박 마케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진박 마케팅이라는 거는 경북 지방에서 좀 일어나다가 결국은 그것이 수도권에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조기에 진화가 됐던 거거든요. 예. 진박 마케팅하러 서울로 올라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진박 마케팅이라는 걸 활용하고 싶은 지역에서 아마 그것을 활용했던 것 같은데 예. 결국 수도권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를 우리가 진짜 애시당초 알은 거죠. 역풍이 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도 이번 선거에 나름대로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의 복당은요? 유승민의 복당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요. 예. 이제 수도권의 입장에서는 유승민 대표에 관한 나름대로의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무소속의 경우에 대부분 이제 여당 성향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 결국 이제 공천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판단해서 국민들이 찍어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걸 감안을 한다면 당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겠죠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선거하기 전에 예.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받는다고 얘기한 지가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갑자기 살림이 궁해졌다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는다 이러면 또 이것 또한 저희도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궁하시면 다른 방법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민의당하고도 좀 친해보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당에서 그런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 저희는 수도권에서 하도 치열하게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그 문제는 다 이미 한 10년 전 얘기처럼 지금 들려요. 예.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수면으로 나올 것이고 예.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우리 홍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죠? 새누리당의 저력이 저는 이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새누리당과 과거의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점이 새누리당은 패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서 다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저력이 저는 새누리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의 더불어민주당은 패배를 해도요, 잠깐이에요.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은 잠깐이고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인정을 안 해요. 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네. 진영 논리에서 빨리 더불어민주당이 벗어나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당도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경쟁 관계, 갈등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국민의당으로 건너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당도 네. 만만치는 않아 보여요. 물론 지금은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만 이게 조금 가라앉으면서 그 당권이라고 하는 거를 또 놓고 보게 되면 네. 당권 경쟁을 하실 만한 분들이 누구누구가 계실까요? 당장 안철수 대표가 계실 거고요. 또 천정배 의원님도 계시고 그 정동영 의원님도 이제 들어오셨고 당장 이 세 분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또 물론 김동철 의원님도 계시는 것 같고 네. 뭔가 이제 내년을 생각하는 분들이 이시지 않습니까? 네, 모두가 다. 분들이 예. 아마 당권에 도전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네 분 내년을 다.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네. 하여튼 그리고 저는 국민의당이 뭐 이렇게 38석밖에 되지는 않지만 예. 이번 기회에 좀 리더십의 교체 같은 것들도 해서 저는 좀 그 젊은 신진들이 좀 당권에 많이 도전한 것도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권은 다르지만. 네. 사실 그 안철수 의원의 그 힘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일 텐데요. 네. 그 개인 정당 이미지가 따라서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보십니까? 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이미지를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네, 어차피 이 국민들은 예. 그 정당을 선택할 때 또 정당이 커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선 주자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주자가 없는 정당은 정당의 목적 자체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당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정권을 생각하지 않는 정당은 일단 정당이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선 주자의 존재는 정말 그렇습니다. 필수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대선 주자로서의 안철수 대표가 오늘날의 국민의당을 뭐 거의 다 초석을 놨고 또 이렇게 그 총선을 치른 것이라고 왔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러나 그것이 일단 대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러지만 정당이 꼭 대선만을 또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권이죠. 그렇죠. 권력이고요. 그런 것이 있는 거기 예. 때문에 근데 그런 점은 또 당내에서의 치열한 토론이라든가 예. 인물 경쟁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누구예요? 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예, 잘 보이지 저도 뭐 잘 보이지 않아요. 아니, 물론 의원님은 보입니다만. 예, 참. 예, 의원님은 잘 보입니다만. 아직 해장국을 좀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하여간 이제 저희 당으로서도 이제 지금 가장 큰 고민이 그렇죠. 미래 권력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지금 이제 당 대표가 아주 치명적인 그 내상을 입었고. 네. 또 뭐 하여간 대선 주자가 다 낙선을 했고. 예, 종로에 계신 분 또 대구에 대구에 나가신 계신 대구 분이 다 이게 참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예. 근데 뭐 또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미 대선 주자가 보이는 당보다 위기이긴 하지만 또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반기문 총장의 영입 가능성은 어떨까요? 글쎄 지금 뭐 선거에 집중하려고 반기문 총장님하고 전화통화 한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생각해 잘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다양한 사람들을 놓고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놓고 아마 당원들도 생각하고 당 지도부도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권 주자가 없는 그래서 가시적인 대권 주자가 존재하지 않는 당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 당을 이끌어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빨리 그 구심점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그 부서진 배를 좀 수리하고 그다음에 뭐 대선 주자를 우리가 모셔오거나 아니면 뭐 개헌을 하거나 뭐 이런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 네. 지금은 일단 우리 새누리당을 빨리 수리하고 좀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한 생각합니다.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더민주에서 그 대권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문재인 대표는 분명히 나오시겠죠? 뭐 저희는 문재인 대표와 뭐 박원순 시장 또 그리고 안희정 지사는 뭐 안희정 지사도 대권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대구에서 아주 그 의미 있는 새로운 이제 지평을 연 우리 김부겸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우리 안철수 대표님도
저희 남의당 후보니까. 야권의 하나로서 남의당 후보인데 일단 거기에 아니죠. 그 점은 예. 그 점은 남당으로 올 문제가 아니고 같은 당이니까. 야권 전체로 봐야죠. 야권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자주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은 안 되지만 적어도 10년에 한 번씩은 저는 정권 교체는 일어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민주정부 10년 하고 나서 다시 새누리당으로 정권이 넘어갔듯이 또 새누리 보수 정권이 10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야당으로 와야 되는데 물론 기계적으로 교체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야당이 그만큼 정권을 받을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는 수권 역량을 갖춰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런 측면에서 야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야권에서 보면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그 점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질문을 하시지 말고 야권 전체를 보고서 이야기를 한 게 맞다고 보는데 그 질문이 예. 있었기 때문인데 네. 이제 더 이상 킹메이커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에 관한 거취를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김병인 대표, 대권으로 나오시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차기 당 대표 대권까지도 또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제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번 총선 때 선대위원장 또 비대위원장이 되셔서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인상적인 야권의 하나의 지도자로 부상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셨다. 뭐 야권의 지도자로서 올랐지만 아직 뭐 대권이나 이런 얘기까지는 좀 섣부른 얘기일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대권에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커가는 우리 저 민심, 당심, 그다음에 국민의 마음속에 그것이 커가는 하나의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자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김 의원님께서 그 야권의 전체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지금 총선도 그랬고요. 뭐 굳이 뭐 그렇게 단일화를 시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가능성을 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자적으로 국민당에서 후보를 냈을 때에도 그 자체의 힘만으로도 대권의 어떤 가능성, 정권 교체 가능성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실까요? 아니죠. 어차피 지금 당장은 3당 체제로 갈 수밖에 없죠. 예. 아주 국민의당의 장당 목표 이것이 아직 다 이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3당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맞는데 대선은 대선에 아니다. 임박해서는 적어도 대선에서 결선 투표가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있다면야 뭐 어느 당이든지 후보 내가지고 끝까지 가서 할수 있지만. 국민의 과반을 지지를 받는 결선 투표로 가면 좋은데 네. 그것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에 임박해서는 저는 야권은 어떻게든 저는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새누리가 국민의당과 이렇게 해가지고서 단일할 가능성은 예, 뭐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선거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같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 굉장히 다르고 아니 제가 그냥 아까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또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성향 중에 예. 저희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뭐 특히 지금은 뭐 이제 경제에 관한 이런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냐면 그건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는 가능성이라도 열려 있지만 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그런 가능성조차도 닫혀 일부 있다고 보면 언론은 됩니다. 아니, 여러분 열린내가 부분까지 거론한 언론도 있었어요. 아니야. 그건 그렇죠? 언론의 생각일 뿐이고, 그것은 말하자면 국민의당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죠. 이제 새누리당 정권이 10년이지 않습니까? 네. 10년인데 10년 동안 펼쳐진 여러 가지 국정 운영, 민주주의라든가 민생, 경제, 산업 정책을 포함한 경제 문제, 그다음에 남북 관계를 포함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새누리당 정권은 실패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실패한 정권과 연대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위 그 열린 내각의 어떤 그 연대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있지만 사안을 놓고서의 연대는 있을 수 장관이 있어요. 들어간다라든가 그렇죠. 뭐 그런 것이 있을 그런- 수는 있겠지만 아니요. 아 그래요? 그럼 장관이 입각할 수도 있다? 국민의당이? 아니 정책적인 것은 예. 있을 수 있지만 아마 그런 뭐 내각에 참여한다거나 무슨 뭐 이렇게 뭐 대선에서 후보를 단일화한다라든가 도와한다 그런 것은 없다.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상 그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어 오지 않았었습니까? 실제 우리가 더불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예. 그런 정치 힘과 대안을 가지고 네.
그 힘의 반영으로서 개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를 저는 생각해야 된다. 지금은 제 아니다. 자신은 국민들이 예. 볼 때 이제 지금 이번에 표심에서 보여준 뭐 권력 구조라든가 지금 이렇게 권력 구조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뭐 새누리당도 과반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 전단적인 어떤 권력을 만들어 나갈 수 없어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고 또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 네. 일반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개헌론이었다고 한다면 네. 이미 국민들은 이제 새누리당을 2당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그 문제 논의는 필요 없게 됐습니다. 원래 개헌이라는 말 자체가 개헌의 필요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렇습니다. 제왕적 예. 대통령제는 대화와 타협을 안 하는 거잖아요.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또 새누리당이 목표로 삼았던 것도 아예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도 생각했던 거고요. 근데 그건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거든요. 네.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개헌이라는 말 자체가 이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하고 내각제를 이야기하는 분들의 개헌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은 대화와 타협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는 어느 정당도 가만히 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개헌 필요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헌법으로 막을 필요가 제도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개헌은 예.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김민영 씨. 네. 오늘 열띤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늘 솔직히 이야기를 들으니까 20대 국회가 희망적일지 않을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예. 그래도 선거 결과가 끝났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서 좋은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 짧게나마 그 세 분의 그 개인적인 의정, 목표, 바람, 이거 들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씩 여쭤보도록 할까요? 먼저 그 김 의원님. 예. 20대 국회. 나는 이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일단 1차적인 목표, 우리가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1차적인 목표는 일단 달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점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 이 국민의당을 비롯해서 야권이 해야 될 것은 경제 문제를 정말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될 텐데 그 점에 있어서 특히 산업 정책이 중요하고 네. 산업 구조 개혁을 확실하게 통해서 정말 그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그 산업들, 네. 산업들이 지금 다 동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기존 산업들의 경쟁력을 어떻게든지 회복을 시키면서 예.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우리 국민의당이 할 생각입니다.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8년은 정말 저희들한테 재앙과 같은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게 누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비리, 불법, 또 정말 국민에게 상처를 준 것, 이런 것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와 자원 비리. 그거는 저희가 힘이 없어서 사실은 못 밝혀냈는데 이번에 저는 다수 국민들의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국회에 소환해야 된다. 국회에서 국민들을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예. 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거라면 저희 새누리당은 절대 할 수 없겠죠. 근데 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는 거?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야권이 이번에 반드시 집권하는, 네. 집권할 수 있는, 그래서 10년 정부의 잘못됐던 국민들의 그 슬픈 마음들을 위무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초석을 만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의원님은 20대 국회. 난 이런 국회의원이 되겠다. 글쎄, 이제 저도 이제 중진 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소선 의원이나 뭐 이럴 때 보면 그 진영 논리에 갇혀서 사실 또 그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서 다선 의원이나 그 당 지도부를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진영 논리에 갇혀서 그 논리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았다면 이제는 진영 논리를 좀 벗어나고 그리고 더 정말 상대방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얘기하는 근본 이유가 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 있는 대화를 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소중하고 또 지역에 있어서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참 바쁘신 분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3당이 2당이 아니라 3당이 정말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그걸 바랄 것 같죠? 자, 20대 국회 오케스트라를 위하여. 예.